안녕하십니까. 한산신문 방송의 Audio Jungle.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학생 운동에 사실 헌신했습니다. 정말 이 정의로운 또 정직한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 지혜로운 자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조선 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 조선업을 육성하는데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친구야. 반갑다. 그렇지. 오랜만이다. 그래. 어. 욕 본다. 욕 본다. 놀랐습니다. 친구 뭐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만은 뭐 했어? 정치도 하셨네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정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 그건 몰랐군. 나만 정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홍 후보도 정치를 그때 했었구나. 나 공부하는 줄 알았지. 어떤 자기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왔는지. 어릴 때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제가 이번에 이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 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법대를 가서 판사 검사 되는 것보다는 진리를 지금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고 그 정권이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뭐 중학교 때는 뭐 법대를 가서 정치를 꿈을 꾸었지만 오히려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격 어떤 교정을 위해서 어떤 서클에 가입한 것이 이념 서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에 사실 헌신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과연 그러한 이념적인 활동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는 오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여하튼 저희 입장은 내 고향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 맞아. 그것이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정의로운 또 정직한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감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정치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동조선을 정부가 인수해서 공기업화해야 된다는 또 아주 또 새로운 기발한 이런 또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조선업을 활성화시키는데 1조 원을 투자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 안정 지역 자체가 국가산업발전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산업발전단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지금 성동조선 해양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정석이라 보고 어떤 금융회사가 사모펀드 같은 금융회사가 인수해서 조선업의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그런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지역 업체인 뭐 특강중공업이 이번에 또 참여했는데 이제 자본금이 진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동조선 해양이라고 하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 조선업을 육성하는데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공항이 생겼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댐 공사를 통해서 경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동 조선 해양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업이 지금 현재 사양 산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조선 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영이 대한민국의 수산업의 제1번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선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뭐 나름대로 든든하겠습니다. 저희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이전에는 보니까 통합진보당 마포지역위원장 부위원장도 하셨네요. 그거는 이제 통합진보당이라기보다는 민주노동당에 사실은 2004년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대중정당이라서 사실 민주노동당을 가볍게 봤는데 제자가 오히려 선생님 그냥 후보라도 치고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라고 해서 2004년에 민주노동당에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그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대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1년 동안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 끝에 이제 소위 진보신당 또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탄생되었죠. 그렇게 해서 예. 통합진보당 마포지역위원회 예. 부위원장이 되셨구나. 예. 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냥 살짝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때문에 대학을 전공을 철학을 하셨고 철학 박사,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윤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정치란 무엇이죠? 정치 철학이 뭐죠? 정치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정치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정치 철학입니다. 이제 정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발을정자의 자세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른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예. 지금 그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좀 전에도 바르지 못한 어떤 부분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영 사회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그런데 보수적이지. 예, 말씀하시죠. 그것이 원래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수적이지 않았는데 그 80년대 50 이후로 보수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국회의원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통영과 고성의 어떤 변화 발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측면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영과 고성을 정말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또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없어질 때 그 사회가 더욱더 진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사회 자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가 결정된다고 보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얘기할 때 진보라는 것은 무조건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또는 높아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부자에 대해서는 더 부자가 되게끔 도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통영과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 능력과 실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덕분에 그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도덕성과 천명성에 있어서도 지금 이번에 출마한 10분의 예비후보들 중에서 가장 간다고 자부합니다.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통영과 고성의 시민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바칠 각오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홍영도에게 강력한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